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사례중심 기업회생, 기업가치 평가와 배분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포괄적 금지명령까지 했죠. 개시결정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그 다음에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개시 신청한 때는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9조 1항. 법원은 개시 결정의 주문, 관리인이 성명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부실 경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거를 관리인 불선임 결정입니다. 기존의 대표가 계속 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중지 금지됩니다. 권리행사 중지 금지죠. 이 도산이 가장 기본 원칙이죠.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채무를 조기 변제하려면 소액채권이거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32조. 법원은 관리인이 재산 처분, 재산 양수, 자금 차입 등의 차제, 돈을 빌리는 거죠. 재산을 마련하는 겁니다. 소송 제기, 화해, 중재, 권리 포기, 공익채권 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죠.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 200조.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외에 관리위원회, 채권자 협의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위원은 이제 회계법인이 됩니다. 주로.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명하는데 통상 조사위원은 2번에 걸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1회 보고서의 주된 사항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주된 내용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회생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라면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보다 높다 그러면 폐지로 가는 거죠.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는 법원은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가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까지 관리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구조조정 담당이죠. 담당 임원. 당자 오타 같은데요. 치프 리스트럭처링 오피서 CRO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회생 관련 업무 부담을 감경하는 동시에 자금 수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되겠죠.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 목록, 회생 담보권자 목록, 주주, 지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목록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141조 1항. 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하여 추후 채권 신고가 없을 경우 목록이 기재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목록이 가장 중요하죠. 종래에 의문이 있는 채권은 목록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 입장이었으나 최근의 실무는 청구의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일단 목록에는 기재하고 채권 조사 절차에서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신고 및 조사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목록 제출 기간이 말일부터 일주일 이상 한 달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신고 기간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을 정하고 회생 절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는 신고 기간 안에 그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 주식, 출자 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었다고 신고된 대상이 된 권리의 보유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1월 이내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이거는 뭐 도산의 기본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위원은 뭐하나? 채권 조사 기간 종료 직후 조사위원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죠.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초과하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관리인은 위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관리인 보고서는 법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조사 보고서의 작성 주체를 관리인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관리인 보고서가 되는 거죠. 별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주무관리인을 통하여 유사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해야지만 결국 그 회생은 회계법인의 손끝에 좌우되죠. 최초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그렇죠? 이때는 이미 끝난 거죠. 별도로 관리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자금 수지 계산에 있어 누락된 고려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폐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집행을 하죠. 주요사항 요지 통보.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채무자가 회생 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 이사 등에 대한 부전 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조사 확정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유무에 관하여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 9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를 수립할 수 있고 관리인은 위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 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인 집회를 수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인은 법원의 명에 따라 회생계에 심리한 관계인 집회 개최 또는 법 240조 1항에 따른 서명 결의에 붙이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 각 사항을 사항의 요지를 182조 1항 각호의 자에게 통지하거나 법 98조 2항에 따른 관계인 설명 개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듯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